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경제 채널 유튜버로서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이 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최근 거론되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경제 위기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일본은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해서 10월에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기존 8%에서 10%로 앞두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소비세 인상이 시행되면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고요. 89년도에 소비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인상 시기 때마다 일본 경제는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위축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를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소비세 인상 시기에는 그나마 성장성의 방어 역할을 했던 수출 부문도 이번에는 하방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것이고요. 미중 무역 갈등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 속에 엔화는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엔화 강세 속에 수출 부진마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은 교역 불안으로 인해 이미 감소하고 있지만 그 공백을 현재 내수 시장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번 소비세 인상 이후에 내수까지 둔화가 된다면 그 일본 경제의 둔화 강도가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불매 운동이 이 거세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일본 기업의 타격과 반발감이 결국 아베를 향해 다시 화살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에는 그 시점이 일본에게 있어서 지금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또다시 엔화를 평가절하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한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10월 이후에 경기가 급박하게 나빠지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도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하는 트럼프의 행동을 본따서, 아니 그대로 따라해서 아시안의 후발 국가들의 성장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베의 이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단시간에 마무리될 것 같진 않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반도체 부분에 대한 국제 공급망의 파괴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일본에 대한 기업의 피해는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모두가 예상했듯이 8월 초 일본은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 고순도 불산, EUB, PL, CPI 등으로 일본은 한국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세계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일본 소재업체가 오히려 한국에 와서 우회로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관계에 있어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참으로 회복하기 힘든 법이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은 줄곧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등을 언급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과연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4가지 축을 꼽자면 내수 관광, 자동차 소재 장비, 엔화 이렇게 4가지의 경제 축이 있고요. 관광이야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로 더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격인 엔화가 절상되면서 일본의 수출 중 큰 부분인 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망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엔화야 그 인식이 워낙에 견고하니 단시간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소재 장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에 아베가 대한민국을 자극을 시켜주면서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화에 대한 이 장기적인 관점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의 기술력이 이 한국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사례가 있죠. 고노다로 외무상은 최근에 이 방송용 카메라를 보고 캐논, 니콘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런 소리를 외무상이란 인간이 하는 말이 되게 쪽팔린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사실상 돈이 없어서, 기술력이 없어서 그동안 카메라 사업에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죠. 일본의 기업들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 이미 스마트폰의 IT 제품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지만, 과거 2015년에 삼성은 컴팩트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를 생산했지만 2017년 초 돈이 안 돼서 결국 철수를 했던 것이고요. 뭐 어찌되었던 오늘 내용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중립을 지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단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소비세와 연금을 희생해 기업을 지원하던 아베노믹스는 만약에 엔고로 바뀌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고요. 차라리 일본은 그동안 엔저의 기조 속에서 더 갈목할 만한 성과를 더 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이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시민혁명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아베는 우리나라가 이런 불매운동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일본은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정부 부채가 가다한 상황과 엔저로 수출을 견인했던 엔화까지 엔고로 치닫게 된다면 더 이상의 쓸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 되고요. 일본 열도가 힘들어지게 된다면 아베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일본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현상은 벌어졌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굳이 지금 무역전쟁을 일으킬 만한 시기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둔화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